예, 이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이웃종교 스테이, 개신교 스테이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해주신 우리 홍승표 목사님과 김태현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수고하셨고 저희 항상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이제 1박 2일 동안 어떻게 이 개신교 스테이를 느꼈는지 한번 느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이제 개신교 속의 그런 이야기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이제 살짝 충격을 받고 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개신교가 관련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되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평생을 유학자로 살아올 것만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개신교를 선택했던 분들의 사례와 서양 그리스도의 종교개혁대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종교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게 본인들 스스로가 원해서 자기들 마음에 세워놓은 버팀목이라고 할지언정 믿음을 넘어선 너무 무조건적인 의존은 그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의 틀 안에서도 항상 스스로 고뇌하고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그 가르침 또한 의미가 제대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가르침이든 다 마찬가지로.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안동에서 성지순례를 했었던 날짜가 대한민국이랑 가나가 축구를 했던 날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과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기독교가 그 종교 중에서 제일 좀 딱딱하고 왜냐하면 뭐 술이나 담배를 거의 금하니까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목사님 두 분이서 되게 자세하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불교 같은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막 십자가 이런 게 나오고 해서 제가 정말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3.1운동 이런 것도 나오면서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가짐까지 조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개신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사실 이육사 시인과 이상화 시인의 대표적인 한 작품을 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독립에 대한 애원이나 그리고 개신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아직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역사가 깊은 종교지만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과정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신교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웃종교 스테이를 하면서 유교나 이제 민족종교를 배웠잖아요, 저희가. 근데 항상 거기에 나왔던 교리나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예의 혹은 뭐 과거 이런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다면 이번 개신교에서는 아까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과오 그리고 미래, 지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역사에 엮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신교 편 이웃종교 스테이를 되게 재밌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전 이제 그 개신교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딱히 믿진 않지만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강요 느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강요 느낌이 좀 많이 강하시니까 이제 좀 어린 애들은 이제 강요하는 게 오히려 반발심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알았는데 이제 개신교는 들어만 봤지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거는 사실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관해서도 배우고 개신교에 대한 정말 이제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지도 이제 처음 알았고 다양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우선 좋은 분들과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저희 미래를 지켜주신 분들을 개신교랑 관련해서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목사님들도 너무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잘 스토리텔링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 개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접하기 쉬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면벌부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좀 악용하는 이제 종교 집단이 개신교에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만큼. 근데 오늘 이제 1박 2일 동안 경험을 하면서 옛 선조들의 생각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의 배움 가르침 때문에 그런 악용을 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악용하는 분들이 꼭 없어져서 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다시 깨끗한 이미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목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그 1박 2일 동안 한번 우선 홍승민 목사님부터 네네네. 저도 이틀 동안에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너무 색다르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인 분도 일부 있지만 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천진한 호기심, 탁 트인 어떤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도 또 이렇게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눈빛을 보면서 이틀 동안 제가 굉장히 힐링되는 경험이었습니다. KCRP에서 이번에 이웃종교 스테이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저의 오랜 수건이었던 답답한 공간에 어떤 생명의 흔적들이 가능성이 있을까 살펴보러 왔거든요. 흔적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잘 둘러본 것 같고요. 생명이나 희망의 씨앗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KCRP의 이웃종교 스테이 개신교 편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 개신교 스테이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이 친구 좀 자발적으로 또 열심히 했다 하는 친구를 한 분만 딱 한 명만 뽑자면 과연 누가 있을지 두 분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셔서 하면 좋은데 제가 사이에서 좀 들어보는 거죠. 아 혹시 저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예. 결론이 나왔네요. 저 예상하지 못했던 다 얼굴이 이름이 하나하나 눈에 밟히는데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분위기를 항상 돋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멤버 중에 박은총 양에게 제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그 2022 우수출판 콘텐츠에 선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한번 우선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얘들. 혹시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트리도 네, 그러면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을 또 목사님이 이번엔 김태형 목사님께서 순간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주는 줄 알고 또 저는 열심히 들은 것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 감사하게 MVP로 선정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부터 1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예. 감사합니다. 개신교란 좀 근현대적이잖아요. 접하기도 쉽고 주변에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색다른 기분을 느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같은 곳에서 기도드리고 약간 그런 체험 위주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뜻깊었고 정말 뭔가 좋은 분들 많이 만나뵌 것 같아서 너무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 이동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순례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순례를 더 많이 했고 또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좀 다른 전에 했던 스테이와는 좀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던 대로 처음 만들어진 교회를 가보게 돼서 너무 이게 좀 신났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관을 가보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옛날에는 어떤 걸 했고 어떤 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런 걸 다 볼 수 있게 돼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서 혹시나 너무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앞전에 목사님께서 두 분이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풀렸고 오히려 더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개신교에 대한 이제 역사 속 얘기도 많이 듣고 개신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서 재밌게 이제 알려주신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추억에 남을 것 같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랑 이런 좀 연관 깊은 걸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던 이제 개신교와는 또 다른 면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고, 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랑 이렇게까지 관련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됐고 성지순례 다니는 것도 수학여행 감성인데 약간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나면서 다양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준 거를 보고 기독교가 딱딱한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이로운 일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가 닿아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 사실 집 근처에 의료원이라든지 그 요한 목사님의 선교사 그분의 막 그 사택 이런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신교 스테이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항상 마무리하기 전에 했던 인사 아시죠? 어떤 거였죠, 승준님? 한 팀이 이웃을 하면 반대쪽에서 종교를 하고 끝날 때 스테이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저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웃, 종교 다 같이 스테이,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 이웃, 종교, 스테이,